2018년도 2월 곧 네네 이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제 취업 준비생이고요. 전공은 생명화학공학과 제약회사나 이제 화장품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. 예, 작년에 본 적 있습니다. 작년 6월, 7월쯤에 봤던 것 같습니다.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인지하고 면접 임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요. 정보가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얻기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걸 코치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업 정보에 대해서 얻는 게 가장 힘들었고, 업계의 동향에 대해서도 좀 발빠르게 캐치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그 때문에 면접장에 들어가서 뭐 기업 관련 쪽이나 아니면은 그 업계 동향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해달라고 질문이 들어올 경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일단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 전공을 살리면서 본인이 가치관과 맞는 기업에 입사를 한다는 게 일단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지리적 위치나 재정적인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입사하기 전부터 학생 입장에서 구분짓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래서 취업한다는 게 매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한 직장에 오래 쭉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 입사하게 된 기업에서 제 커리어를 개발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직장에까지 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기업을 고를 때는 제 역량을 얼마나 개발하고 추후에 발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인입니다. 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과 자기 개발은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투자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일과 여가는 저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하고요. 그 업무에 관련된 자기 개발은 사실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선배나 먼저 입사한 주변인들을 봤을 때 처음 입사할 때 생각했던 기업의 이미지와 막상 입사 후에 본인이 맞닥뜨리는 기업의 이미지의 갭이 좀 커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.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좀 지방으로 옮겨가거나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쭉 있는 것이 요즘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직장에 오래 일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제 생활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. 왜냐면은 같은 일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일과 하는 그 시간 동안은 무료하다고 생각이 들고 의무감에 다니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평생 직장보다는 주기적으로 직장을 옮겨가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제 커리어를 개발하는 게 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러브콜을 보내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당연하겠지만 제가 받고 회사를 이직하게 될 경우에 새로운 환경에서 제가 적응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 기존 직장에서 제가 쌓아놨던 경력이 러브콜을 받아서 옮겨간 직장 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력이라면 저는 이직을 하고 러브콜을 보내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리를 잡거나 그 회사에서 나와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하는 쪽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. 일의 보람이나 여가 시간이나 급여나 뭐든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된다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셋 다 보장되는 기업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,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여가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일과 여가를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제가 원하는 성취나 급여 부분에서 만족을 할 수 없다면 그 외적인 부분으로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제 생활을 따로 꾸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다녀봤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공간이 주는 그 분위기라는 게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은 일수 같은 환경에서 여행을 한다고 해도 제가 머문 그 숙소와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 때문에 그 도시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제가 자리 잡게 되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인데, 그게 여행자들을 위한 카페일 수도 있고 숙소일 수도 있고 문화공간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센터
시기였으면 좋겠어요. 제가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 시기는 아마 30대 중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30대 중후반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 30이 돼요. 그때부터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면 뭐 결혼도 해야겠고요. 뭐 부모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면 부모님 모실 생각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시기가 30대 후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 자리 잡았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전 30대 후반이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. 그게 시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냥 금액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2, 3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상황에 맞춰서 그거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.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인원과 준비를 시작하고 상황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금융권에서 찾아봐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 인생에서 한국에서 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지금 취업 시장에 뛰어든 모든 학생들이 지금 밥이 움직이는 이유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때문에 제가 지금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제 차가 있고 제 집이 있고 부모님께 집을 사드릴 수 있고 제 자식에게 집을 사줄 수 있으면 부자인 것 같아요. 그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10억 넘게 필요하겠죠.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? 모으지 못할 것 같습니다.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. 네. 그럼 1억 이제 10년이면 1억. 한 80년 정도 모으면 10억 들. 제가 취업을 하고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금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1년에 1200만 원 정도가 모일 테니까 대략 한 80년 정도 꾸준히 돈을 모은다면 10억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완전 훌륭하십니다. 10억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부동산을 잘 꿰뚫고 먼저 지리적으로 선점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음 맞는 인원들과 사업을 해서 사업을 잘 키워내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외적인 방법들은 잘 모르겠습니다. 투자를 잘 하면 돈을 보존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시간 동안 이끌어줄 조력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직장을 갖게 되면 이제 꾸준히 자금을 모으면서 제가 투자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 같고요. 제가 모은 자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 볼 것 같습니다. 제가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직장을 갖고 일단 자금을 꾸준히 모을 것 같고요. 나중에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 볼 것 같습니다. 혹시 누군가가 취업 면접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준다면 저는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면접에 대한 분위기나 답변 노하우 같은 것들을 미리 좀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